눈칫밥은 탐하지 마라. 현대 청년들은 자신의 적성보다 시대의 기류, 부모의 바람에 따라 진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성공하려면 돈이 될 것 같은 일이나 장래성이 있어 보이는 일보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해야 한다. 그래야만 자신의 능력을 100% 발휘할 수 있다. 얼마 전 우연히 대학교 입학을 앞둔 K군을 만났다. 상사 주재원인 아버지를 따라 6년 남짓 해외에 나가 있다가 얼마 전에 귀국해서 외국어 특기자 전형으로 대학에 원서를 넣었다. 비슷한 수준의 대학에 두 군데나 합격했는데 하나는 경영학과였고 하나는 불문학과였다. 고민은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부모님과 주변에서는 무조건 경영학과에 가라고 했고 그는 불문학과에 입학하기를 희망했다. 문과는 경영이나 경제를 전공하지 않으면 취직이 안 된다는데 정말 그런가요? 제가 군대를 갔다 와서 졸업할 무렵에도 이런 현상이 계속될까요? K군의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렸다. 물론 전공을 선택할 때는 장래성도 봐야겠죠. 그렇다고 해서 적성에 맞지 않는 학문을 공부해야 하는 걸까요? 아버지는 세상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적성에 맞는지 아닌지는 공부도 해보지 않고 어떻게 아느냐, 네가 아직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런 배부른 고민을 하는 거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저는 자유분방한 삶을 좋아해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규칙적으로 돌아가는 회사원은 하고 싶지도 않고 솔직히 할 자신도 없어요. 어디서부터 이야기의 실마리를 풀어야 할지 난감했다. 나는 우선 왜 불문학과에 가고 싶어 하는지부터 물었다. 어려서부터 프랑스에 대한 막연한 환상이나 동경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샹송을 즐겨 들었고 도서관에서 프랑스 문학을 찾아 읽고 프랑스 영화도 찾아서 보고 프랑스를 여행할 상상을 하며 불어도 독학으로 공부해서 자격증도 땄거든요. 대학에서 불문학을 공부한 뒤 여행사에서 일하거나 번역가로 일하면서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아까와는 달리 K군의 목소리는 힘찼고 눈동자가 초롱초롱 빛났다. 정말로 프랑스라는 나라를 좋아하고 불문학을 공부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K군과 비슷한 고민을 하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다. 취업난이 심각하다 보니 상경계열이 아니면 취업이 어렵다는 소문이 퍼져서 대학의 경영학과나 경제학과 강의실은 복수 전공하거나 이중 전공을 하려는 학생들로 넘쳐난다. 그것도 듣고 싶다고 해서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다. 희망자가 너무 많아 학점 순으로 뽑는 실정이다. 베이비 부머들은 대다수가 가난을 경험했고 가난 때문에 눈칫밥을 먹어본 경험이 있다. 그래서인지 당사자들은 자녀를 많이 낳지 않았고 그 대신 교육에 아낌없이 돈과 시간을 투자해서 키웠다. 그런데 왜 그렇게 소중하게 키운 자식들에게 눈칫밥을 먹이려는 걸까?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가도록 놓아둘 수는 없는 걸까? 쏠림 현상이나 과잉 공급은 반드시 사회적 불균형을 초래한다. 사법시험 합격자에다 로스쿨 졸업자로 인해서 변호사가 과잉 공급되면서 변호사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고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도 사정은 비슷하다. 기업에서 경영이나 경제전공 관련자들을 선호하는 경향은 있지만 일정 비율 이상은 뽑지 않는다. 각기 다른 개성을 지닌 조직원들이 적절하게 섞여 있을 때 조직은 시너지 효과를 내며 높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다양한 지식이나 문화가 섞여서 새로운 결과를 도출해내는 융복합 시대이다. 만약 상경계열 출신자만 뽑는 기업이 있다면 발상 자체가 시대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겠다는 것과도 같다. 성공하려면 돈이 될 것 같은 일이나 장래성이 있어 보이는 일보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해야 한다. 그래야만 자신의 능력을 100% 발휘할 수 있고 잡념에 시달리지 않고 집중할 수 있고 남들보다 깊이 파고들어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
적성은 고려하지 않고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권유로 전공을 선택했다가 뒤늦게 후회하는 사람도 많다. 미국의 맨해튼에서 한식당을 경영하는 김훈 씨는 UC 버클리 출신으로 의과 대학원을 다니다가 뒤늦게 적성을 발견해서 부모의 반대를 뿌리치고 요리사가 되었다. 조주청 씨는 미대를 희망했으나 부모님의 권유로 연세대 경영학과를 입학했다. 졸업 후 대기업에 취직했으나 적성에 맞지 않아 그만두고 몇 가지 직업을 전전하다 우연한 기회에 만화가가 되었다. 신문 잡지에 만화를 연재하며 정신없이 살아가던 그는 여행에 빠졌고 카메라를 메고 세계 각국을 여행하며 여행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평안감사도 저시르면 그만이다 라는 속담처럼 아무리 명예와 출세가 보장되는 직업도 적성에 맞지 않으면 그림의 떡이다. 재능을 썩히면서까지 아까운 돈과 세월만 허비하지 말고 일찌감치 제 갈 길을 가도록 열어주고 격려해주는 부모가 현명하다. 치열하게 살아도 성공하기 쉽지 않은 세상에서 눈칫밥까지 먹어서는 절대 행복하게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없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황소처럼 오직하게 한 길을 걸어갈 필요가 있고 그 길은 자신이 진정 사랑하는 일이라야 가능하다. 그리고 그렇게 즐기면서 자기 일에 충실하다 보면 주위에서 인정받게 되고 슬그머니 성공도 따라붙기 마련이다. 세계적인 아이스크림 체인점인 벤앤제리의 공동 창업자인 제리 그린필드는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물음을 던진다. 재미도 없다면서 왜 그걸 하고 있는 거야? 가장 중요한 두드림. 몸이 보내는 신호. 근면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좋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으는 까닭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이다. 건강은 행복을 바치고 있는 대들보이다. 대들보가 무너져 내리면 부와 명예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세상에는 두 가지 불행이 있다. 예고도 없이 불시에 들이닥치는 불가항력적인 불행과 메시지를 보낸 뒤에 찾아오는 예고된 불행이다. 불의의 사고나 천대지변은 전자에 해당되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대다수의 불행은 후자에 해당된다. 사업을 보더라도 하루아침에 망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 전에 몇 가지 징조가 나타나고 이를 무시하거나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을 때 비로소 파산하게 된다. 건강도 마찬가지이다. 아무런 탈 없이 살아가다 어느 날 갑자기 중병에 걸리는 경우는 소수이다. 대다수의 병은 서서히 진행되면서 몇 가지 메시지를 보낸 뒤에 찾아온다.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건강이다. 또한 가장 무심한 건 역시 건강이다. 건강은 적신호가 켜지기 전까지는 대다수가 소중함을 잊고 산다. 먹고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다가 몸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병원을 찾고 뒤늦게 후회해보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다. 우리는 몸이 보내는 메시지를 항상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침묵의 장기라고 널리 알려진 간만 하더라도 어느 날 갑자기 나빠지지는 않는다. 일반적으로 간세포의 70에서 80%가 파괴된 뒤에야 간 기능에 이상이 생겼음을 알 수 있다고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간도 서서히 나빠지는데 그 과정에서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고 경고 메시지를 보낸다. 첫 번째 메시지는 얼굴에 나타난다. 한의학에서 얼굴은 오장의 창이라고 한다. 간장, 심장, 비장, 폐장, 신장. 간이 나빠지면 얼굴에 검푸른 빛이 돈다. 얼굴이 검고 피부에 윤기가 없어서 전체적으로 초췌한 인상을 풍긴다. 두 번째 메시지는 눈에 나타난다. 흰자 위에 누르스름하게 변하면 간 기능 저하로 인한 황달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눈이 침침하고 갑자기 시력이 떨어진다. 세 번째 메시지는 손톱과 발톱에 나타난다. 손톱, 발톱에 금이 가거나 부서진다. 네 번째 메시지는 오줌을 통해서 나타난다.
오줌 색깔이 노랗고 거품이 일면 간 건강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 5번째 메시지는 오른쪽 갈비뼈를 통해서 나타난다. 갈비뼈 밑이 뜨끔거리거나 결리면 간질환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이다. 침묵의 장기라 불리는 간질환도 이처럼 많은 신호를 보낸 뒤에 찾아오니 다른 장기야 말해서 무엇하겠는가. 건강에 지나치게 민감한 건강열매증도 문제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건강 무심증이다. 그래서 항상 신체의 밸런스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습관을 기르는 게 좋다. 갑자기 잠이 안 오거나 입맛이 뚝 떨어졌다면 건강에 이상이 왔다는 신호이다. 잠도 푹 자고 음식도 잘 먹는데 컨디션이 평상시보다 나쁘고 이 상태가 장기간 지속된다면 이 역시 건강에 적신호가 왔다는 신호이다. 그렇게 음양의 조화가 깨어졌다고 판단되면 전문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뒤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인생을 바쁘게 사는 건 바람직한 일이다. 우리 사회에는 개미처럼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그렇게 근면 성실한 삶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열심히 일하는 까닭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인데 건강은 행복을 바치고 있는 대들보라는 사실이다. 이 대들보가 무너져 내리면 그토록 소중했던 돈과 명예 같은 것들은 하루아침에 부도난 수표처럼 쓸모없어진다. 바쁠 때일수록 몸이 보내는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자. 지금까지 쌓아 올린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는 없지 않은가? 부디 작은 것을 얻기 위해서 큰 것을 잃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